안녕하세요. 출근길 3분 노동법 정경국 노무사입니다. 오늘은 수년간 근로복지공단 산재 업무 처리와 관련해서 이슈화되고 있는 산재 업무 처리 지연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그 현실태와 그 개선 방향에 대해서 산재 전문 노무사 관점으로 한번 설명드리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연역적으로 보면 2021년 7월 금속노조와 근로복지공단은 산재 처리 기간을 당초 평균 처리 속도인 172일을 100일 이내로 단축하고, 그리고 근골격계 질환 산재 사건의 경우에는 평균 처리 속도가 131일이었는데 동 처리 속도를 당시 60일 이내로 줄이겠다라고 합의를 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이 부분은 합의사항으로 이행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근로복지공단 업무 처리 시스템의 획기적인 개선 없이는 사실상 불가능한 것이고, 무엇보다도 고질적인 문제 중 하나는 급격히 증가한 산재 사건 대비 제대로 업무 처리할 수 있는 인력의 턱없는 부족 현상도 중요한 문제 중 하나다라고 하는 점을 근로복지공단 노조 측에서는 강조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21년 금속노조와의 합의 이후 개선되지 않는 그 상황과 오히려 처리 속도는 더욱더 지연되기 시작했고, 그 결과 최근 노동계에서는 2021년의 약속 이행을 촉구하고 추가적인 대책 수립을 요구하는 집회와 요구사항들이 언론에 최근 많이 나오고 있는 것 또한 현실입니다. 처리 속도가 5개월, 6개월씩 지체되다 보면 산재 근로자 입장에서는 병원비 지급을 승인 나기 전까지는 전액 근로자가 부담해야 하는 경제적 부담에 노출되어져 있고, 더 나아가서는 휴업에 따른 급여가 지급되지 않는 그 이유로 인해서 생계 자체가 막막해질 수 있는 위험에 장기간 노출된 채 산재 승인 결정을 기다리는 참담한 상황이 5개월, 6개월 처리되는 데까지 지체되는 그 기간 동안 유지될 수밖에 없습니다. 때로는 요양 예상기간이 3개월로 주최의사가 작성한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 6개월을 기다린 후 산재 승인 결정이 났을 경우 결국 승인 결정 난 순간에는 이미 3개월의 요양기간은 종결된 상태로 승인 결정을 받게 되는 기형적인 상황까지도 연출되기도 합니다. 이런 경우 이미 종결된 지 3개월이 지난 기간에 대해서 실제 치료를 받아왔다는 증빙자료를 들고 다시 추가로 요양기간을 인정하는 것에 대해서 승인 결정을 받기 위한 그 신청을 해야 하는 등 절차적인 이중고의 피로감은 더욱더 증가할 수밖에 없는 것 또한 현실입니다. 그런데 이보다 더 큰 문제는 6개월을 산재 승인 되기만 기다린 채 여기저기 생활비를 대출받아 지인들로부터 돈을 땡겨서 힘들게 생계를 유지하고, 그리고 병원비를 지급하면서 생활을 하고 있었는데, 만약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산재 승인 결정을 받지 못하게 될 경우 산재 신청 근로자가 겪게 될 여러 가지 정신적 그리고 경제적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는 상황으로 그렇게 빠져들어가 버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처럼 산재 처리 속도가 지연되는 그 원인이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면, 그 첫 번째가 근로복지공단의 인력이 사실상 턱없이 부족하다는 점도 큰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제가 근로복지공단에서 근무할 당시에도 근로복지공단은 고질적으로 인력이 부족한 상태였고, 그런 이유로 인해서 고용노동부의 인력 정원을 요구하면 항상 기재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그 명목으로 요구한 추가 인력의 절반도 충족시켜주지 못한 상태가 반복되었던 것으로 그렇게 기억합니다. 공단 조직은 커지고, 그리고 새로운 사업들은 계속 늘어나는데 인력 정원은 요구 대비 절반도 못 채운 채 지속되다 보니 1인당 담당해야 할 산재 근로자 수는 급격히 증가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업무 프로세스의 획기적인 개선도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근로복지공단은 그동안 산재보험제도의 신속성보다는 투명성 그리고 공정성을 더 큰 가치로 생각하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과거 여러 가지 불미스러운 각종 금품 관련 사건들로 인해서 지금은 그런 일이 없지만, 산재 사건과 관련한 각종 금전적 결탁의 문제를 개선하고 투명하게 경영하는 데 최선의 가치를 두다 보니 투명성과 공정성은 상당히 개선되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산재보험법에서 중요한 가치로 내세우고 있는 것 중 하나인 신속성에 대해서는 예상하건대 경영 이념이나 경영 목표의 신속성이라고 하는 그 단어와 가치는 사용자의 경영 가치, 핵심 가치 등의 항목에서 전혀 올라가 있지 않을 것으로 그렇게 예상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특별 진찰 제도의 폐지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현재 근로복지공단 업무 처리 속도의 가장 큰 걸림돌로 생각되는 부분은 단연코
근골격계 질환 등에서 도입되고 있는 특별진찰 제도입니다. 특별진찰을 받으러 특별진찰 의료기관인 산재병원을 다녀온 산재 환자들의 공통적인 이야기 중 하나가 가보면 특별히 조사하는 것도 없는데 수개월간 왜 그렇게 사람을 기다리게 하고 있었나 라고 하는 의문을 제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전국에 재조사하는 그 지사는 50개가 넘는데 특별진찰하는 그 산재병원은 전국에 몇 개 되지 않다 보니 물리적으로 해결을 할 수 없는 사건 개수를 처리하겠다고 줄을 세워주고 있는 그런 형국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 산재전산망에 대해서 안팎으로 최신 기술력의 도입이 사실 절실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근로복지공단의 전산망은 아주 노후화된 상태다라고 하는 생각을 자주 합니다. 현재 토탈 시스템의 경우에도 사건 대리인이 조회해서 산재 환자에게 토탈 시스템을 통해서 뭔가 설명할 수 있는 자료가 사실상 전혀 없습니다. 그렇다 보면 결국 공단에 전화를 해서 담당자를 통해서 전산 조회된 내용을 설명드려야 하고, 그렇게 하다 보면 공단 직원은 또한 불필요한 시간을 전화 상담으로 소모하게 됩니다. 이 외에도 팩스 전송의 경우에도 팩스를 발송한 후 공단 담당자와 통하지 않으면 불행 이제 하루가 지나도 그리고 이틀이 지나도 수신 확인을 하지 않는 경우를 자주 경험합니다. 이런 다양한 시스템상의 문제들에 대하여 제 유튜브 채널에서 산재보험 제도 개선을 검색하시면 다양한 내용으로 그런 제도 개선 방안을 제시하고 있으니 한번 참고하셔도 이해하시는데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그 이외에도 공단 직원들의 서류 내용을 산재전산망에 등록 및 입력하는데도 상당한 시간이 지체되고 소요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입력 작업에 소요되는 시간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는 각종 방안도 한번 고민해 봐야 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지금도 제가 공단에 접수한 서류 중 1월 달에 접수했지만 9월인 현재 아직도 진척이 없는 사건이 있고, 그리고 6월 달에 접수했는데 9월인 현재 아직도 공단 본부에 자문 의뢰를 한 후 결과가 안 내려와서 질병 사건으로 조사해야 할지 역학조사를 해야 할지조차 결정하지 못한 사건이 있습니다. 그리고 난청 사건의 경우 6월에 접수했는데 특진 의뢰를 했다고 해서 특진 의료기관에 확인을 해보면 내년 초에나 특진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응답이 오기도 합니다. 사실상 거의 전쟁통이다라고 하는 말이 나올 정도로 어수선한 이 상황이 앞으로 어떻게 개선되어 나갈지 걱정스러운 마음이지만 어떻게든 나아지지 않을까 한번 기대를 하면서 오늘의 주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의도 노무법인은 대표 노무사가 직접 조사하고 분석하고 최종 결론까지 책임있게 진행합니다.